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아침 조민경입니다. 네. 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중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이 있는데 바로 악취 방지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조금 더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공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법제처에서 국민을 웃게 만드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제안하면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접수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참여하셔서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 최우수상 등에는 법제처장 표창과 함께 상금도 수여된다고 하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런 법안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다면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어제 낮에 좀 덥던데 이렇게 갈수록 낮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몇 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낮에는 옷차림이 가벼워도 괜찮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30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입니다. 이 맑은 날씨라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고 덩달아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시간대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특히 해안 지역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공기질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오전에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시적이고요. 오후 들어 농도가 보통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28도, 세종과 대전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28도, 부여는 29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m, 중부와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우리 지역은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이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서 나아졌으면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추억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가면 다른 곳이 다 바뀌어도 학교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에 가면은 좀 작은 그네나 이렇게 벤치같이 추억이 담긴 곳을 보면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한때는 이 복고풍, 레트로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제는 그 새로움과 복고가 합쳐진 뉴트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요. 새로운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신세대에게도 어필을 하면서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턴테이블이 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낭독회를 여는 작은 서점도 있고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암실에서 인화해주는 흑백 사진관도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새로운 복고 뉴트로 추억을 부르는 사진이라고요. 네, 사진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좋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닉네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 중에요. 3분께는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생생한 현장과 아름다운 명소를 소개해드리는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뉴트로 바람을 제대로 맞았어요. 제가 네. 그 할머니가 입으셨던 스웨터랑 제가 요즘 샀던 블라우스를 이렇게 매치를 하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요즘 유행하는 7080 그 세대의 분위기가 나는 찻집이나 그런 음식점들이 요즘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늘 사진 주제가 이렇게 네. 뉴트로에 대한 건데 뉴트로가 뭐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은주 리포터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예. 맞아요. 네, 오늘 좋습니다. 이은주 리포터가 다녀온 곳도 이렇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즐겨 입던 한산 모시를 만날 수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직접 모시를 짜볼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모시로 만든 맛있는 먹을거리도 맛보고 왔습니다. 지금 충남 서천으로 함께 가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아 근데 오늘 어디에 찾아가야 되나 했더니 여기 보니까 여기 많이 있는 깻잎이죠. 아니면 깻잎이랑 잘 어울리는 게 삼겹살? 장아찌? 뭐예요? 모시요, 모시. 아 이게 못이에요? 아 서천하면 한산못이잖아요. 맞네. 그럼 또 시원한 축제가 열리겠네요. 그렇다면 날 따라와요. 먼저 한산모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곳 서천군 한산면에 자리한 한산모시관에 찾아가 봤습니다. 모시관에선 우리 민족 전통 천연 섬유인 한산모시의 우수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색깔 고운 모시 옷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 소매 부분은 단추를 달아서 떼었다 붙였다 했습니다. 치자나 홍아시, 쪽풀 이런 걸로 다양한 색깔을 냈었습니다. 다른 옷감과 달리 시원해서 한산모시가 유명해진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입으신 것도 한산모시예요? 예, 이것도 한산모시입니다. 모시옷은 한 번 마련하면은 평생을 입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산모시. 모시를 만드는 재료부터 방법까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아까 밭에서 봤던 이게 모시잖아요. 예, 모시는 6월 말, 8월 말, 10월 말에 이렇게 3번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서천에서 이 모시가 잘 자라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서천 지역이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그 습도나 일조량이 좋아서 모시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산 모시관에선 모시짜기 장인이 직접 모시를 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안채 안에 모시 명장님께서 모시를 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전통 방식 그대로 모시를 짜는 장인. 바로 한산에서도 모시짜기 1인자로 이름난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방현옥 명장입니다. 네, 이것 보고 잭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를 쪼개야. 칼이나 가위는 못해요. 꼭 이 모시는 한산 모시는 이렇게 이를 쪼개야 돼요. 그럼 지금 거의 뭐 몇십 년 하신 거예요? 10년 넘었죠. 저도 방현옥 명장님께 모시 째는 방법을 조금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이 손을 이쪽으로 내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못이 다 뜯어내비네. 이렇게 간혹에 나왔네. 끊네 끊어. 이쪽이란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닥으로 좋은 스승님들께 금방 배웠는데요. 선생님 보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네, 괜찮아. 옛날에는 처녀들이 시집가려면 부잣집으로 시집가려면 이 모시를 차려야 시집가서 부잣집으로. 공개 모집합니다. 우리 그 서천과 주변을 통틀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에게 오세요. 모시 잘 짭니다. 연락 주세요. 네. 시대가 변하고 개량 배틀이 나왔지만 명장님은 60년 넘게 전통 배틀로 모시를 짜고 계셨는데요. 오랜 과정을 거쳐 얇고 정교한 모시 한 필이 완성됐습니다. 많은 공이 들어가고 이 좋은 모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한산 모시를 이용해 왔구나 싶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 한산 모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나도? 같이 사랑해 주세요.
모시관에선 마침 모시 문화제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모시 옷이 있어요. 와, 어머, 와, 이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한데요? 한 벌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맞춰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모시옷 저도 입어봤습니다. 와, 여러분, 모시옷을 입었는데요. 입은 듯 안 입은 듯 너무 가볍고요. 그리고 마치 시원한 바람을 두른 것 같아요. 얇은 모시옷 사이로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정말 시원했는데요. 상쾌한 기분으로 모시문화제 구경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모시문화제. 이거 떡 아니에요, 떡? 네, 모시떡이에요. 아, 모시로 만든 떡이에요? 먹어봐도 돼요? 예, 드셔보세요. 와. 근데 모시로 떡을 만들면은 뭐 더 건강에 좋고 그런 게 있어요? 예, 모시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48배나 더 들어있다고 해서 노인이나 어린이나 영양간식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모시 잎으로 만든 모시떡. 건강한 맛이었는데요. 아니, 그동안 먹어봤던 떡 중에서도 유독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또 다른 특산품도 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바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소곡주입니다. 저희 역사는 1500년 된 역사고요. 그리고 이거는 찹쌀하고 누룩이 주 원료예요. 우리는 무슨 방부제 같은 거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찹쌀이랑 누룩. 네, 그리고 숙성 기간이 거의 3개월 정도 해야 돼요. 삼국시대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는 소곡주. 저도 살짝 맛을 봤는데요. 이게 그리고 안 찐뱅이잖아요. 달달해서 맛있어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빛깔도 예쁘고. 혹시 소곡주가 좀 다른 술에 비해서 뭐 건강에도 좋거나 소곡주만의 장점이 있나요?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이게 반주로도 드신다고 일부러 사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혈압수는 달면 되니까 훨씬 좋다고 좀 많이 하세요. 요 소곡주 진짜 매력 있네요. 매력 있어요. 다 비웠어요.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한 체험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모시 할미에게 모시 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미리 신청한 100명의 관람객들이 각자 작은 배틀 앞에 자리를 잡고 모시실로 팔찌를 뜨기 시작했는데요. 배틀에 날실이 감긴 도투마리를 고정시키고 북에 시실을 담아 날실과 시실을 엮어서 짜면 됩니다.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박자 맞추는 것도. 네. 굉장히 그래도 재밌어요. 네, 해보니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재밌어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산 모시. 모시짜기 체험엔 외국인들도 참여했는데요. 이 백제 시대부터 내려온 한산 모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It's very beautiful the way how they create something, you know, and the shape and the texture. So it's a great, really great festival, you know. 저도 모시 할미의 도움을 받아 모시실로 팔찌 짜기에 도전해봤는데요. 한 땀 한 땀 짜다 보니 모시 짜기 장인의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예쁘죠? 야, 정말 배틀로 모시를 짜는 것 같은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팔찌까지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모시문화제의 하이라이트, 바로 서천 저산파루 길쌈놀이입니다. 서천군 한산면이 중심이 된 모시 주산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전승되던 길쌈 노래를 놀이로 재구성한 건데요. 충남 무형문화재 제13호로 8개 모시팀이 누가 더 모시를 잘 짜나 선별해서 장원을 가리는 놀이입니다. 한산모시가 장원입니다. 올해 장원은 한산모시팀이네요. 지금도 계속 끊기지 않고 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한산모시는 시원하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편하고 애기들도 입혀놓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매년 올 것 같은데요.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산모시 만나러 놀러오세요.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산모시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모시를 짜면서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천연 섬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 1500년을 이어온 한산 모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긍심과 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방현옥 명장처럼 힘들지만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시가요, 손질하기는 어렵지만 손질을 잘하면 대대로 입을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소재거든요. 그 한산모시에 가시면 방현옥 명장을 비롯해서 여러 장인분들이 직접 모시를 째고 삶고 또 짜는 모습까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모시 문화제에 참여한 이 외국인들도 되게 관심을 보이는 게 인상 네. 깊었는데 아까 그 팔찌 만드는 그런 체험 있잖아요.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 문화제 기간이 끝나도 참여해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물론이죠. 이 한산 모시관에서는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미니 배틀 체험과 또 모시로 만드는 모시 브로치, 또 모시 컵케이크 등 모두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시면요, 모신잎차 다리 체험까지 무료로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 바람이 솔솔 잘 통하는 이 한산 모시옷 한번 입어본 분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계속 찾게 된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1500년을 지켜온 우리 민족 고유의 천연 섬유 이 한산 모시의 우수성이 더 널리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아침엔 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면 참여하기 버튼 누르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첨된 분들 중 3분께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엔 퀴즈 5문제 또 재밌고 유익한 문제들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번 주 날 따라요 잘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번 주 날 따라요에서 충청남도 서천 한산면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급 옷감이죠. 순백색의 비단 같은 광택이 나고요. 습기의 흡수와 발산이 빨라 여름철에 애용되는 이 옷감은 무엇일까요? 1번 면, 2번 삼배, 3번 모시. 네. 자, 앞서 함께 했다면은 금세 답이 보이는데 지금 막 이렇게 채널을 돌린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그 시원한 이 조개로 이렇게 딱 끓인 국물 있잖아요. 예. 이 세 개 중에서 네. 이 조개로 끓인 국물 시원하게 이렇게 딱 먹으면 아우 좋잖아요. 예. 야, 이 옷감도 시원한데 말씀하신 그 조개탕도 조개도 좋아요. 정말 국물도 시원해요. 예. 자, 아주 바람처럼 시원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모시입니다. 모시는 모시풀의 줄기 껍질로 만든 실로 짠 옷감인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만졌을 때 까슬까슬해 몸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한산 모시짜기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모시는 삼배보다 오리 가늘고 또 세탁했을 때 건조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 여름 옷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 모시 옷을 즐겨 입었는데 이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3, 2, 1. 지금 북한은 춘공기 보릿고개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하죠. 국제구호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아이들에게 이것 만톤 보내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볕과의 한해살이 풀로 여름철 삶거나 쪄내 간식으로 즐기는 이 곡물은 무엇일까요? 1번 밀, 2번 옥수수, 3번 쌀. 네, 이 문제 역시 좀 헷갈린다 하는 분들은 일단 본인의 손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예, 딱 손을 봤을 때 아름답고 갸냘픈 손, 섬섬옥수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 정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섬섬옥수. 보니까 저는 섬섬 옥수네요. 정말요? 네. 네. 가냘픈 손.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밀벼와 함께 세계 3대 식량작물 중 하나인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주요 작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2019년 오늘에도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쓰인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전 세계 어린 친구들이 배불리 건강히 자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간단한 과학 상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는 태양은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붉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네. 둘 다 이 붉은 빛인데 이 떠오르는 태양이 더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지는 태양이 그런 느낌이 들까요? 또 반대로 좀 이렇게 은은한 붉은 빛이 드는 게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일까요? 예, 지는 태양일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 헷갈려. 어려운데요? 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좀 더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그 태양의 이미지. 예, 그게 지는 태양인지 아니면 떠오르는 태양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양, 노을 좀 이런 거 생각해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석양 붉은 노을 느낌이었던 것 그잖아. 같아요. 이글이글 뭐 그런 느낌은 안 들었잖아요. 석양 노을은. 맞아요. 자, 지는 태양은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붉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보통 아침에 뜨는 태양보다 저녁에 지는 태양이 더 붉게 보이죠. 그 이유는 저녁이면 대기층의 먼지가 더 많아져 파장이 긴 붉은 빛이 많이 살아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붉은 노을 이렇게 대기층과 관련이 있었는데 제가 힌트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렇게 힌트를 드리니까 아유 더 헷갈려가지고 정답을 맞히는데 못 맞췄다는 분들 지금 많다고 이렇게 좀 사인을 주시는데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가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저희가 힌트를 더 풍성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해마다 단오 무렵이면 전주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죠. 조선 후기에 성행했다가 중단된 후에 지난 1975년에 복원돼 전주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악인의 꿈이라 불리는 이 대회를 맞춰주세요. 1번 대사슴놀이, 2번 사물놀이, 3번 풍물놀이. 네. 근데 의외로 이 놀이에 대해서 이 명칭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사슴놀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사슴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게 아니 무슨 사슴놀이 이렇게 명칭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동물 이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단오에서 매년 개최가 되는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대사슴놀이입니다. 올해 45회를 맞은 전주 대사슴놀이는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입니다. 판소리부와 기악부, 농악부 등 총 10개 부문으로 나뉘어 경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명창, 명인의 산실이자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국악 경연대회인 만큼 올해도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대상은 동두천 이담 농악보존회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5번째 문제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문제인데요. 끝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날 세계 경제는 2세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들은 경제 불황 속에서 성장했으며 IT 기술 활용력이 뛰어납니다. 이 세대를 무엇라 부를까요? 1번 Z세대, 2번 밀레니얼 세대, 3번 X세대. 네.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데 뭐 X세대, Y세대, 뭐 Z세대, 뭐 영어 알파벳 세대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예. 일단
알파벳은 좀 지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네. 너무 헷갈립니다. 무슨 세대, 무슨 세대. 일단 맞아요. 알파벳은 지워주세요. 예. 네. 2000년 밀레니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이들에 대한 세대입니다. 자, Z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는 가심비와 워라밸 등이 있죠. 사치보다 가치에 중점을 두는 미래 대한민국 소비의 중심 세대입니다. 현재 모든 기업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8232번, 6120번, 2077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산과 들 모두 초록빛으로 물들었는데 충북 단양에 위치한 소백산에서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 힐링 투어를 또 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백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 말과 교감을 할 수도 있고요. 타임머신 탄 것처럼 과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단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관광도시 단양. 단양 팔경을 비롯해 천혜의 관광자원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단양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녹색 시평! 이 관광도시 단양을 걷는 말인데요. 이 단양은요, 이 단양 팔경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양에 오셔서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요, 이 단양 소백산에서 제대로 된 쉼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녹색 쉼표를 제대로 찍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단양 소백산입니다. 철쭉으로 물든 아름다운 소백산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에 쉼표 하나 찍고 힐링해 보세요. 오늘은요, 이 소백산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를 온몸으로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 뭔가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저 그러면 편히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숲을 벗삼아 천천히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숲이 주는 맑은 공기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는 특별한 도움도 나고 산책을 할 승마장 맞죠? 예, 맞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 다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와, 이곳에 오면은 그 자연 휴양림도 즐길 수 있고 또 이 자연의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네요. 소백산 자연휴양림 내에 승마장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승마장 안엔 4마리의 승마 체험용 말들이 있었고요. 승마 교관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 아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승마장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연에서 말과 함께 교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체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휴양림 안에서의 승마 체험!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헬멧까지 쓰고 체험해 보겠습니다. 출발! 사실 휴양림에서 말을 탈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속에 와서요, 이 말을 탄다니까 정말 진짜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 탈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은 이제 말이 겁이 많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시고 갑작스러운 손짓이나
이제 말 엉덩이 뒤쪽으로 가는 건 더더욱 안 되고요. 조용히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조용히요? 네. 그것만 지키면 되나요? 긴장을 하시면 말도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용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끼시고 올라가시면 내가 긴장하면 말도 긴장하고 내가 편안해야 말도 편안해진다니 이거야말로 교감의 정석 아닌가요? 해설사님도 태어나서 처음 승마 체험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긴장하지 마세요. 교관이 끌어주는 온순한 말 위에서 정해진 코스대로만 움직이니 절대 긴장할 필요 없답니다. 초보자도 금방 익숙해지고 말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승마 체험이었습니다. 이곳 휴양림 승마체험장은 야외 승마체험장 시설까지 확충할 계획이라니까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높은 산에서 또 이 말 위에 올라가니까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이 허리에도 되게 뭔가 강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휴양림 와서 꼭 말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의 이색 승마 체험을 끝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체험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이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요. 정감록 명당 체험 마을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해설사님, 이곳이요 정감록 명당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뭔가 정감하니까 정감이 가고 록은 무슨 그 숨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조선시대 이래 민간들에게 널리 유포된 예언서인 정감록에서 언급한 전쟁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마을을 스토리텔링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전쟁이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 마을과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어 정감록 체험 마을이라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곳에는 북카페 등을 조성해 가족과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명당 자리에서 책도 읽고 자연의 아늑한 숨결도 느끼고 또 명상과 사색에도 잠길 수 있답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숙박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깨끗하고 정갈한 시설에 숲이 주는 아늑함 때문에 이곳에서 제대로 쉼표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전망대에 서면 한 폭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답니다. 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인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녹색 쉼표로구나. 단양에서 여기 이름난 동네니까 이래 걸어 공기가 좋고 또 살기가 너무 좋고 바다를 잃고 강을 잃다 보니 속이 시원하고 아주 그냥 속이 확 터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휴양림 내에 화전민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옛 너화집과 초가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이런 초가집과 너화집이 있다니 이것 또한 신기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와, 이거 툇마루 진짜 오랜만에 앉아봐요. 예, 그렇죠.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옛날 화전민들이 살던 곳을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이에요. 이 화전농업이란 것은 이 산간 지역에 들풀이나 장목 등을 대어서 농사를 짓던 경작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모두 자치를 감추었어요. 근데 이곳에 우리가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모두 자치를 감추고 그 터만 남은 곳에 우리 단양군에서 이곳에다가 화전민촌을 조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전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삶의 자취를 복원해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한 곳이랍니다. 단순히 초가집과 너화집을 전시만 한 게 아니라 이곳에 묵어가며 화전민의 삶을 체험하고 공감하게 했는데요. 이곳 초가집과 너화집에서 누군가는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화전민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 해설사님이랑 다녀보니까요. 뭔가 그 꼭 특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더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이 대한민국 녹색 쉼표랍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요, 이 삶에 있어서 쉼표를 찍기 위해서는 단양 소백산으로 꼭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일상의 피곤함을 벗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쉼표가 필요할 때 단양 소백산으로 오세요. 소백산에 잠시 머물다 보면 어느새 치유되고 회복될 겁니다. 네, 이 승마하면 귀족 스포츠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숲속에서 말과 교감을 한다면 그 느낌이 아주 특별할 것 같고 또 그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책을 읽는다면 이 또한 힐링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이 더 잘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소백산 예. 휴양림 하면은 숲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숲속에 화전민들이 살던 그 복원된 마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거 보니까요. 이곳으로 힐링 투어 떠나시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힐링 투어 하면 또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포항 호미곶은 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인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상생의 손이나 해돋이 명소 이외에도 이색적인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박물관도 있고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도 있다고 합니다. 포항 호미곶으로 지금 한번 떠나보시죠.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어느새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봄.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아름다운 포항의 바다로 떠났습니다. 바다와 함께 인생샷 남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방향은 달랐지만 어쨌든 즐거운 추억과 인생샷을 남기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름다운 바다, 이색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까지 행복한 추억을 가득가득 안겨줄 호미곶으로 떠나보실까요? 한낮은 벌써 여름 날씨. 짧디 짧은 이 봄의 끝을 잡기 위해 아름다운 바다가 기다리는 포항 호미곶을 찾았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는 한반도 동쪽 끝에 있는 호미곶에 나와 있습니다. 호미곶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상생의 손 역시 유명하고요. 또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이 호미곶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제가 책임지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가시죠! 호미곶에 왔으니 우선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담아가야겠죠. 호미곶에는 동해 해안선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전망대가 있어서 아름다운 동해 풍경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시원하고. 해파랑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멋진 등대도 볼 수 있고요. 바다와 나란히 걷는 기분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와, 제가 이번이 호미곶이 두 번째인데요. 정말 호미곶의 상생의 손 말고 이렇게나 재밌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특히 트레킹 코스 아까 보셨죠? 정말 연인분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구, 가족분들이랑 오셔도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제 다음 코스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기요, 설마? 호미곶에 오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입니다. 등대의 역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먼저 야외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야외 전시장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야외 전시장은 여러분들이 바다에 떠 있는 부표라든지 등부표들 전체 모습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일부가 잠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을 그대로 옮겨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곳에는 등대불을 켜기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부터 부표의 전체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부표의 모양이 왜 이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초록색이 좌연 표지, 빨간색이 우연 표지인데 초록색은 원형, 원통형, 네. 그다음에 빨간색은 원추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위치를 구분하는 형상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립등대박물관은요, 야외 전시장 외에도 체험관, 유물관, 등대 역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의 다양한 소장 유물들과 전시 내용들을 통해 등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등대 하면은 그냥 바다에 어떤 떠있는 하나의 건축물이랄까요?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정말 등대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군요. 세계 최초의 등대라고 불리는 파도스 등대는 기원전 250년경에 건립되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식 등대는 1903년 6월 1일 날 점등한 인천의 팔미도 등대가 최초 등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원전이니까 어업이 혹시 시작될 때부터 이 등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어업의 이제 시작과 함께 인류의 이동과 함께 등대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대의 오랜 역사를 모두 만나고 왔더니 어느새 식사 시간이 다 된 거 있죠? 와, 이제 호미곶의 바다도 둘러봤고 또 멋진 등대 박물관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좀 배가 고파질 시간이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완전히 대왕 돌문어가 있는데 혹시 저 돌문어 먹으러 가는 건가요? 국내 최대 문어 생산지인 포항 호미곶의 돌문어,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이곳은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는 돌문어 홍보 판매센터인데요. 갓 잡은 문어를 즉석으로 삶아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포항의 호미곶의 돌문어를 직접 잡아서 판매하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호미곶 돌문어 홍보 판매센터입니다. 사실 상생의 손만큼이나 유명한 게 돌문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호미곶 돌문어가 유명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호미곶 돌문어는 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성게나 전복, 특히 이 게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타 문어에 비해서 월등하게 식감이 좋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호미곶 돌문어 먹으러 왔으니까 좀 맛있고 실한 놈으로 좀 골라주세요. 그럼 몇 입에 됩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서 어선 타고 가서 그 문어를 직접 잡아왔어요. 그럼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선이요? 그럼 배를 지금 저보고 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첫 야외 촬영에 배까지 타고 왔습니다. 바다로 2km 정도만 나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과 표정이 많이 다르죠. 사실 안 무섭고 신났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전날 넣어놓은 통발에 문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선장님, 제가 돌문어를 처음 보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근데 돌문어가 사실 왜 돌문어라고 불리는지조차 몰라요. 우리나라 사면이 전부 바다 아닙니까? 네. 바다인데 한 포구마다 각 마을마다 보면은 전부 모래밭이 있고 해수욕장이 그 지역마다 다 있는데 네. 유일하게 호랑이 꼬리 호미곶 여기 이 지역만큼은 모래밭이 없습니다. 전부 한 수심 1m부터 한 150m까지 청청으로 전부 암이 되어 있습니다. 암 속에 서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돌문어라고 칭했습니다. 아, 그래서 호미곶에서만 예, 예. 잡히는 돌문어가 되는 거군요. 제발 이번엔 문어다! 우와! 우와! 아, 진짜 크다! 와, 역시 돌문어는 약간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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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여러분, 엄청 크죠? 와! 이거 나 너무 무거워서 미끄러질 것 같아요. 커다란 문어를 잡고 당당하게 문어를 맛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어떤 문어 요리가 기다릴까요? 저를 기다린 것은 바로 문어라면과 문어 숙회. 이 고운 색감과 크기부터 다른 빨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호미곶 돌문어라는 거. 근데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해가지고 원래 간식으로도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싱싱한 돌문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진짜 한 끼 식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맛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 이제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한번 드셔보세요. 와, 오늘 진짜 이 한 끼를 먹기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고생했습니다. 저 오늘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라면에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문어가 듬뿍. 와, 한 그릇에 예술이더라고요. 거기다 이 기름장에 콕 찍어 먹는 문어 숙회는 설명이 불가능한 맛입니다. 직접 가서 드셔보셔야 해요. 와, 이사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돌문어를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른 곳에서 먹었던 문어와는 확실히 다른 돌문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네, 제가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이 문어 라면이랑 돌문어 숙회를 먹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역시 기력 회복에도 좋고 시력 회복에도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와. 아쉬운 봄의 끝자락을 잡으러 왔다가 돌문어도 한 마리 잡고요. 행복 에너지를 듬뿍 충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포항 호미곶. 얼른 오셔서 행복한 추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 포항 호미곶에 국내 유일의 등대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 떠 있는 부표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빨간색이 우현, 초록색이 좌현이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바다에 예. 한번 갈 일이 있으면 좀 유심히 색깔과 모양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돌문어, 네. 라면이랑 이거 이렇게 기름장 찍어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풍경 보면서 맛있는 것까지 드시면 이곳 역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힐링 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오늘 길을 걸으며 잠시나마 손으로 햇볕을 가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햇볕이 강해서 낮 기온이 쭉 올라갑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3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고 오존 농도가 짙어집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시간대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개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여전히 공기는 깨끗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오후 들어 보통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인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28도, 세종과 대전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28도, 부여는 29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m, 중부와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우리 지역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새로운 복고 뉴트로 이 추억을 부르는 사진이었는데요. 사연과 사진 만나보시죠. 5674번님, 제주도에 갔을 때 컴퓨터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인데 지금 컴퓨터들과 비교하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억의 물건 하면 또 이런 게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민경 아나운서는 저런 네. 컴퓨터 써본 적이 없죠? 있어요. 있어요? 저 어릴 때 이만하게 큰 디스크라고 하나요? 그렇죠, 디스크 MS 넣고. 도스 막 이런 거 하던 제 기억에 어렴풋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또렷하게 있는데. 예. 자, 9990번님. 네, 아이들이 옛날 교복을 입어보고 정말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삼촌이랑 가발도 써보고 까르르 웃으며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니, 김경수 아나운서는 저런 교복 입으신 건 아니죠? 저 교복은 교련복이 있었는데 네. 좀 비슷했어요. 아, 저런 교련이 전 뭔지 네. 모르겠네요. 아, 그 있어요. 예, 약간 군사훈련 비슷한 거. 예. 자, 2873번님.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모교 사진입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고 소방서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예쁜 학교였습니다. 친정집 앞에 있어서 가끔 가서 추억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예. 이렇게
어른이 돼서 초등학교 이렇게 찾아가 보잖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작은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때는 못 느꼈었는데 네.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 0587번님, 53년 전 국민학교 입학 기념으로 배경이 멋진 사진관에서 동기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네. 세월이 흘러서 결혼 40주년 기념해서 리마인드 웨딩 사진도 흑백으로 찍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와, 53년 전에 국민학교 입학 기념이시면 나이가 대강 그죠? 올 한 한갑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그래도. 저는 그 반가운 게 저도 네. 이렇게 국민학교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저도 1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입니다. 9801번님.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어렸을 때 추억들이 생각나서 복고풍의 관광지를 자주 다니게 됩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추억을 다시 쌓곤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복고풍의 관광지를 주로 찾게 돼요.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또 네. 아이들도 있다 보면 아이들에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 요즘 저런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0795번님, 80년대에 가보고 최근에 딸과 가본 롤러장입니다. 예, 화려한 불빛과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도 흐르고 정말 신나게 타고 왔네요 했는데 네. 김경섭 아나운서 뭔가 추억에 젖은 듯한 예, 추억 맞습니다. 감탄사가. 예, 또 이게 괜히 그 여자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뒤로 타고 막 그랬거든요. 앞으로 타도 되는데 꼭 뒤로 타려고 하다가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그립습니다. 네. 자, 0180번님.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처마 아래 제비집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올해도 제비가 4곳이나 집을 지어서 동네 분들이 오셔서 구경을 합니다. 제비야, 잘 자라렴. 제비집 이렇게 있고 제비들이 짹짹짹짹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길조라고 하잖아요. 네, 좋은 일 생길 것 좋은 일 같은.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많이 생길 겁니다. 예. 네, 5791번님, 학창시절 교복으로 입은 세일러복과 풀을 먹여 붓글씨로 써서 박은 이름표, 그리고 문학의 밤에서 신앙송도 했습니다. 수학여행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행사였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제가 공감을 잘 못해서 읽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그랬나요? 풀을 먹여 붓글씨로 써서 박은 이름표라고 합니다. 와. 저도 저 세대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 수학여행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네. 굉장히 기대하는 여행 아니었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가족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또 추억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모든 그렇습니다.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여성합창단은 오늘 저녁 6시 신탄진 대전 보훈병원 로비에서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창작 뮤지컬 위대한 단재 신채호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선보이고요. 모나코 몬테카를로 왕립 발레단의 신데렐라 공연은 18일과 19일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당진 지역 문화 동아리들의 축제 생활문화예술제가 오늘부터 16일까지 당진 문예전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9 세종호수예술축제가 내일과 모레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펼쳐지고 정지현 작가의 숲을 거닐다전이 26일까지 당진 아미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대형 극장들 사이에서 특성을 지켜가고 있는 이색 극장을 소개합니다.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천안의 실버극장과 대전의 예술영화 전용 극장 소식까지 내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건강톡톡 시간에서는 당뇨와 관련된 의학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당뇨 질환자가 점점 더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당뇨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서 기인한다고 하니까요. 후발성으로 이어지는 합병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당뇨의 관리법까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즐겁게 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